캐나다 북동부의 허드슨만은 1년에 무려 절반 이상 광활한 빙원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이곳에 서식하는 북극곰의 몸 길이는 3m, 체중은 700kg. 육상 포식자 중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덩치를 자랑합니다. 가을이면 허드슨만으로 모여드는 북극곰들은 먹이가 부족한 계절을 넘기기 위해 경험과 기술을 총동원하죠. 특히 암컷은 새끼를 낳고 굴 밖으로 나오기까지 무려 8개월을 굶주리는 인고의 나날을 견뎌야 합니다. 지금부터 허드슨만으로 가서 강인한 모성의 겨울나기를 추적해봅니다. 이곳은 캐나다 북동부의 허드슨만, 북극해와 맞닿아 있는 곳이죠. 허드슨만의 면적은 약 637제곱킬로미터로 서쪽에 처칠이 위치해 있습니다. 추위가 혹독한 탓에 여기까지가 수목 한계선으로 이 너머에선 나무가 자라지 않죠. 키 작은 침엽수의 숲이 듬성듬성합니다. 한쪽으로 몰려 자란 나뭇가지가 드물지 않은데요. 해안을 따라 무지막지한 강풍이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탓이죠. 바람이 해변으로 얼음 파도를 몰고 옵니다. 지금은 10월 말, 점차 바다가 얼기 시작하는 시기죠. 처칠의 가을이 막을 내리는 때이기도 한 이 무렵이면 이미 기온이 영하 5도를 밑돕니다. 마침내 북극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안을 탐색하나 본데요. 몸길이 약 2.5m에 몸무게는 600kg쯤 되어 보이는 엄청난 거구입니다. 과연 육상 최고의 포식자답게 위풍당당합니다. 녀석의 발바닥을 덮고 있는 두터운 털은 냉기도 막고 미끄러짐도 방지하는 최적의 보온재입니다. 여기에 두툼한 지방층까지 가세하면 영하 50도의 혹독한 한파 속에서도 별 어려움 없이 돌아다닐 수 있죠. 녀석이 자리를 옮깁니다. 뭔가 신경 쓰이는 모양인데요. 다른 북극곰입니다. 가을이면 처칠 해안에 엄청난 수의 북극곰이 몰려들죠. 북극곰은 보통 단독 생활을 하며 동족을 썩 반기지 않습니다. 이런 회합은 드물죠. 수미터는 좋게 넘는 거구의 수컷 둘이 맞붙습니다. 하지만 일이 커질까 부담스러운 듯 곧 휴전합니다.
녀석들이 차가운 눈 위에 몸을 굴립니다. 격투로 상승한 체온을 낮추기 위한 행동이죠. 이 시기에 싸움은 심각하지 않아서 반은 장난이나 다름없습니다. 수컷들은 이곳 해안에서 이런 허세 섞인 대결을 반복합니다. (1km쯤) 떨어진 숲에 또 다른 북극곰이 보입니다. 녀석은 혼자가 아니죠. 새끼를 거느린 어미인데요. 새끼는 약 10개월쯤 되어 보입니다. 크기는 1m 남짓. 어미를 지켜보던 새끼도 뒹굴기 시작합니다. 모방은 효과적인 학습법이죠. 어미는 2년 반가량에 걸쳐 새끼를 돌봅니다. 지극한 애정으로 먹이고 가르치죠. 어미와 새끼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며 숲에 머무는 반면 수컷들은 해안으로 몰리는데요. 해마다 10월이면 이곳으로 모여드는 북극곰이 900여 마리. 녀석들의 목표는 사냥입니다. 북극곰은 고리무늬 물범에 크게 의존하죠. 식단의 9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날쌔게 물살을 가르는 고리무늬 물범을 잡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만 바다가 얼면 얘기가 달라지죠. 호흡을 하기 위해 얼음구멍으로 올라오기 때문인데요. 이때 덮치기만 하면 됩니다. 고리무늬 물범은 영양이 풍부한 먹잇감이죠. 한 마리만 잡으면 북극곰 하나가 열흘 정도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냥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바다가 얼었을 때뿐. 즉, 북극곰이 배를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얼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헛웃음만은 매년 11월부터 7월 사이 약 8개월간 꽁꽁 얼어붙습니다. 바로 이때가 사냥철이죠. 하지만 7월부터 11월 사이 약 넉 달간은 바다의 얼음이 녹아내려 고리무늬 물범을 잡아먹는 게 불가능하죠. 육지에는 북극곰의 거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커다란 먹잇감이 없기 때문에 얼음이 녹아버린 4개월 동안은 극한의 굶주림을 견뎌야 하는데요.
참을 수 없는 배고픔에 허덕이던 북극곰들이 주로 모여드는 곳이 바로 처칠. 처칠이 자리에 있는 처칠강 하구에선 강이 쏟아낸 어마어마한 양의 민물이 바다로 흘러들죠. 민물은 짠물보다 더 빨리 얼기 때문에 이 부근의 바다는 허드슨만을 통틀어 가장 이른 시기에 얼어붙습니다. 미처 겨울이 오기도 전에 북극곰들이 이곳으로 모여드는 이유는 하루라도 빨리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죠. 녀석들은 바다가 얼어붙기만을 기다립니다. 한 녀석이 갑자기 눈을 파헤칩니다. 녀석이 찾아낸 건 파도에 쓸려온 해초. 해초 몇 가닥을 삼킨다고 해서 배가 부를 리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이 있죠. 수년에 걸친 연구에 의하면 이 시기에 북극곰은 견디기 힘든 허기를 이겨내려 다른 곰과는 다른 전략을 쓴다는데요. 유사 겨울잠이란 최소한의 활동은 유지하되 신진대사를 가능한 한 늦춰놓은 상태를 말하죠. 먹이가 부족한 시기엔 이렇게 힘을 아끼다가 바다가 얼면 바로 사냥을 시작합니다. 한 녀석이 바다가 가장 먼저 어는 처치를 향해 곧장 전진합니다. 겨울잠을 잘 여유 따윈 없죠. 한겨울에 사냥을 해야 생존할 수 있는 북극곰에게 유사 겨울잠은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처칠 주변에 흩어져 있는 침엽수림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울창해지죠. 숲 한가운데 검은 점이 보이는데요. 북극곰의 굴로 암컷이 새끼를 낳는 장소입니다. 다른 동료들이 얼음이 얼기를 기다리며 해안에서 대기하는 사이 새끼를 뺀 암컷은 숲으로 향하죠. 여름 내내 굶주림에 시달린 몸으로 새끼를 낳기 위해 굴을 찾습니다. 굴에서 나오는 시기는 3월. 꼬박 8개월 동안을 전혀 먹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유사 겨울잠은 그래서 수컷보다는 새끼를 뺀 암컷 쪽에 더욱 유용합니다. 한 암컷이 처칠의 숲에 다다랐습니다. 굴 속에 보이는 아늑한 흙바닥이 바로 암컷이 원하는 거죠. 북극곰은 보통 눈을 파서 보금자리를 마련하지만 이는 대부분 일회용입니다. 하지만 토굴은 재사용이 가능하죠. 새끼를 낳기 전까지 가능한 한 힘을 아껴야 하는 암컷에게 이는 간과할 수 없는 훌륭한 이점입니다.
굴 입구에 발톱 자국이 무수한데요. 이 흔적은 이 굴이 세대에서 세대에 걸쳐 오랫동안 사용돼 왔다는 증거죠. (10월) 말 바다에 큼직한 얼음장이 떠다닙니다. 서리가 만들어 놓은 섬세한 조각품인 서리꽃도 만개했습니다. 이는 얼음이 두꺼워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제 얼마 가지 않아 너른 바다가 완전히 얼어붙어 버릴 텐데요. 그간 오래 굶주렸지만 사냥이 시작되면 곧 다시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11월) 중순 나무 밑에 북극 토끼가 보입니다. 크기가 70cm에 이르는 북극 토끼는 북미에서 가장 큰 메토끼종이죠. 녀석이 씹는 건 잔가지. 먹이가 귀한 계절에는 질긴 잔가지나 딱딱한 나뭇가지도 소중한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이건 뇌조인데요. 몸을 한껏 부풀려 깃털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 추위를 막습니다. 몇몇이 바람이 거센 눈밭에서 먹이를 찾습니다. 한겨울에도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매일매일 뭐든지 먹어야 하죠. 북극 여우도 보입니다. 녀석은 크기가 60cm 정도죠. 북극 여우는 여우 중 최북단에 서식하는 종입니다. 눈이 많이 쌓이면 녀석도 먹이를 구하느라 애를 먹는데요. 날개 조각을 찾았습니다. 얼마 없는 살점을 뜯습니다. 저건 녀석이 여름에 잡아먹고 버린 찌꺼기인지도 모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기온이 영하 20도 가까이 곤두박질 칩니다. 이제 바다 대부분이 언 상태. 얼음이 해안에서 500m 너머까지 펼쳐집니다. 수컷 하나가 느릿느릿 얼어붙은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지난 넉 달간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죠. 어느덧 수컷들이 전부 모여들어 몇 달 만에 배를 채우기 위해 바다로 향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군데군데 얼음이 얇고 약한 지대가 많다는 게 문제. 북극곰이 조심스럽게 새로운 얼음 위를 걸으며 냄새로 먹이를 탐색합니다. 얼마 후
저 멀리 수증기 같은 게 아른거립니다. 얼음판의 일부가 깨져서 그 아래 바닷물이 드러난 건데요. 새로 온 얼음 중 일부가 녹기 시작하더니 강한 바람에 밀려 표류합니다. 위태롭게 흔들리는 얼음 위에서 수컷 하나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엎드려 있는데요. 다행히 얼음장이 겹쳐 쌓인 지점을 찾아 올라갑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거대한 얼음 더미가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강풍이 몰아치면 빙어는 금세 위험천만한 얼음 덩어리로 쪼개지죠. 녀석이 육지로 돌아오려 물에 뛰어듭니다. 북극곰은 뛰어난 수영 실력을 자랑하지만 아직 굶주림을 벗어나지 못한 탓에 쉽게 지치죠. 한편 숲에선 어미와 새끼가 꼭 붙어 운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겨우 얼기 시작한 바다는 불안정한 상태라서 어린 새끼를 데리고 가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새끼가 응석을 부리듯 어미 품을 파고듭니다. 어미는 배고픔을 꾹 참고 새끼에게 젖을 먹입니다. 어미는 하루빨리 얼음이 두꺼워져서 바다로 가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죠. 물론 육지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북극 여우가 접근해 옵니다. 어미가 재빨리 새끼 앞을 막아섭니다. 혹 새끼를 해칠까 염려해서인데요. 이내 적을 쫓아버립니다. 어미는 새끼를 위협하는 건 절대 그냥 두지 않죠. 어느새 바다 부근. 어미가 해초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몇 줄기 파내더니 내려놓는데요. 조금 뒤 새끼가 다가옵니다. 아마도 어미가 식욕을 억제하는 법을 알려주나 봅니다. 어미는 늘 새끼 곁에 꼭 붙어서 이런저런 시범을 보이며 이 힘겨운 시기를 버티는 법을 가르칩니다. 긴 하루를 보낸 어미와 새끼가 숲속에 자리를 잡고 누워 잠을 청합니다.
뉘엿뉘엿 해가 저물어 밤이 깃들 무렵 부근을 어슬렁거리는 수컷이 목격됩니다. 새끼에게 성체 수컷은 가장 위험한 적이나 다름없죠.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새끼를 공격해 잡아먹는 일이 있어서인데요. 깊이 잠든 어미와 새끼는 아직 수컷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 수컷도 이쪽을 못 본 건 마찬가지지만 곧 거리가 불과 10m 남짓으로 좁혀집니다. 먼저 침입자를 알아챈 새끼가 전속력으로 달아납니다. 새끼의 갑작스런 움직임에 놀랐는지 수컷도 일단 물러납니다. 만약 수컷이 새끼가 있다는 걸 미리 알고 덤벼들었다면 혈투가 벌어졌겠죠. 수컷이 추격해오지 않으니 이제 안심해도 될 듯한데 어미와 새끼는 위협적인 적에게서 되도록 멀리 떨어지려는 듯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내달립니다. 둘은 1km를 내쳐 달리고서야 겨우 멈춰섭니다. 어미가 갑자기 눈을 팝니다. 눈을 파낸 자리에 고인 물로 목을 축이려는 거죠. 한참을 달렸으니 열도 나고 갈증도 날 터. 젖먹던 기운까지 모조리 써버린 듯 새끼가 주저앉습니다. 어미는 새끼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어미와 새끼는 이 힘들고 고단한 시기를 서로에 대한 애정에 기대어 함께 넘기는 중입니다. (11월) 말 물이 넘실대던 자리를 빙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꺼워진 얼음 표면이 울퉁불퉁합니다. 이제 북극곰이 마음 놓고 사냥에 나서도 되는 때. 사방에 흰 얼음의 바다가 눈부십니다. 한가운데 검은 점이 보입니다. 바닷물이 드러나 있는 큰 얼음 구멍인데요. 부근에서 북극곰 2마리가 고리무늬 물범이 호흡을 위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북극곰들이 연안을 향해 사냥길에 오릅니다. 어미와 새끼도 바닷가에 나와 있는데요. 어미 곁에 있던 새끼가 몇 걸음 옮기더니 바닥을 힘껏 내리칩니다. 벌써 사냥 연습을 시작한 거죠. 이대로 가면 새끼도 머지않아 야생에서 혼자 힘으로 사냥하는 법을 깨우치게 될 겁니다. 다만 녀석은 적을 물리치고 먹이를 확보하는 외에
기후 온난화라는 시련까지 감내해야 합니다. 어느덧 3월. 유난히 맑고 화창한 날밤이면 처칠 부근의 하늘에서 아름다운 오로라가 관찰되는 시기죠. 이는 겨울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문득 바람이 잦아들면서 한방 눈이 펑펑 쏟아집니다. 겨울 동안 새끼를 낳은 암컷이 이제 곧 굴 밖으로 나올 텐데요. 저 멀리 눈 쌓인 비탈이 보입니다. 굴 입구는 눈 둔덕 아래 숨겨져 있죠. 굴은 눈에 완전히 덮여 있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흙바닥이 포근합니다. 그런데 과연 안에 새끼가 있을까요? 잠시 지켜보기로 합니다. 저녁 6시. 뭔가가 움직입니다. 암컷입니다. 주변을 살피며 냄새를 맡습니다. 주둥이를 내미는데요. 다시 반복. 이 역시 냄새를 맡는 행동으로 북극곰의 앞니 뒤에도 후각기관이 하나 위치해 있습니다. 녀석은 주변의 위험을 철저하게 살필 때면 입과 코를 동시에 활용하죠. 포악한 수컷 북극곰을 포함해 늑대와 여우 등이 출몰하는 숲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에겐 너무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굴 입구에서 다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역시 암컷. 결심한 듯 밖으로 나옵니다. 석 달 된 새끼도 함께입니다. 토굴에서 몇 개월을 보낸 탓에 어미의 몸은 누런 흙투성이. 하지만 내내 어미의 품에 꼭 안겨 지낸 어린 새끼의 털은 눈처럼 새하얗고 깨끗합니다. 갑자기 새끼가 뜁니다. 지금까지 어미와 단둘이 좁고 어두운 토굴 속에 갇혀 지내다가 넓은 세상으로 나오니 무척 신이 나나 봅니다.
녀석에겐 모든 게 신기하고 새롭죠. 바깥 세상이 마음에 쏙 드는 눈치입니다. 녀석이 굴 입구에서 넘어집니다. 이 정도면 바깥 세상 구경은 충분히 했다는 듯 어미가 새끼를 다시 굴로 이끕니다. 그러나 새끼가 도무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네요. 어쩔 수 없다는 듯 어미도 따라 나옵니다. 어미는 지난 8개월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 평소라면 곧장 바다로 가서 서둘러 사냥을 시작했을 텐데요. 하지만 이번엔 새끼가 바다까지 갈 수 있을 만큼 튼튼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미가 비탈을 내려갑니다. 아직 미숙한 새끼에게 얼음판은 너무 미끄럽죠. 우선 얼음판을 걷는 법부터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어미와 새끼가 다시 보금자리로 향합니다. 새끼가 달린 어미는 굴 밖으로 나와도 곧바로 바다로 가지 않고 일주일쯤 기다렸다가 장거리 여정이 가능할지를 시도합니다. 새끼의 발달 상태가 열쇠죠. 밖에서 두어 시간은 좋게 뛰어논 끝에 마침내 새끼가 어미를 따라 굴로 들어갑니다. 다시 다음 날, 어미와 새끼가 보이지 않습니다. 남은 건 발자국뿐. 밤사이 굴을 떠난 듯한데요. 곧 날씨가 나빠진 걸로 미루어 폭풍이 오기 전에 출발한 걸로 보입니다. 북극곰은 이동을 결정하면 밤이건 낮이건 가리지 않죠. 강한 눈보라에 마구 흔들리는 나무 밑에서 뭔가가 꿈틀거립니다. 어미입니다. 온몸에 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요. 품에는 소중한 새끼를 꼭 끌어안은 채입니다. 굴을 떠난 이후로 마땅히 폭풍을 피할 곳을 찾지 못한 어미가 스스로 방패가 되어 눈보라와 강풍을 막고 있습니다. 새끼가 추운지 어미 품속으로 더 깊이 파고듭니다. 바람이 잦아들 기미가 없습니다. 어서 날이 개지 않으면 새끼가 극한의 추위를 견뎌내지 못할 텐데요. 폭풍이 지칠 줄 모르고 거세게 휘몰아치자
어미가 새끼를 재촉해 몸을 피할 만한 곳을 찾아 나섭니다. 새끼도 뒤처지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어미가 얕은 구덩이를 찾아냅니다. 이곳은 눈도 바람도 훨씬 덜해서 한결 마음이 놓이는 듯 보입니다. 하필 인정사정 없는 최악의 눈보라를 뚫고 태어나서 첫 장거리 여정을 시작한 새끼는 녹초가 된 상태. 어서 젖을 먹여야 하는데요. 어미 또한 한계점에 도달해 있지만 새끼를 먹이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핥습니다. 새끼의 털에 들러붙은 눈덩어리를 떼어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는 거죠. 충분히 휴식을 취한 새끼가 다시 기운을 차립니다. 어미는 옆에서 작업이 한창인데요. 둘이서 밤을 지내려면 구덩이를 넓혀야 합니다. 어미가 눈을 다져서 강풍을 막아줄 든든한 바람막이를 만듭니다. 새끼는 어미 곁에서 사방에 쌓인 눈으로 장난을 치며 노느라 바쁩니다. 여기서 바다까지는 80km. 둘이서 앞으로 한두 주는 꾸준히 걸어야 얼음 사냥터에 닿을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눈밭. 어미가 또다시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요. 새끼를 위해 커다란 굴을 파는 중입니다. 바다로 가는 기나긴 여정 중에 이따금씩 어미가 눈 속에 임시로 굴을 파는 일이 있습니다. 걷느라 지친 새끼가 한동안 쉬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꽁꽁 얼어붙은 바다에서 펼쳐질 삶은 이전과는 다를 터. 어미는 먼저 고리무늬 물범을 한 마리 잡아 새끼에게 먹이며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무엇을 사냥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겠죠. 새끼가 독립해서 스스로 사냥에 나설 때까지 어미에겐 쉴 틈이 없을 겁니다. 거대한 빙원이 끝없이 펼쳐진 허드슨만. 북극곰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에 서식하는 종으로 우뚝 섰는데요. 어미의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 자라난 새끼는 당당한 얼음바다의 사냥꾼으로 성장, 허드슨만을 지켜나갈 겁니다.